네, 여러분의 잠매거진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치고 뜯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정말 파헤쳐지고 그렇죠. 뜯어졌는데요. 한 두세 번 파헤쳐진 기업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호사 소장님, 오늘은 저희 어떤 기업을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공채 완전 정복에서는 우리에게는 이제 늘 푸른 한솔이라는 이미지를 기억되는 한솔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략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솔그룹. 한솔그룹도 계열사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한솔그룹은 그 주력사인 한솔제지 이외에 한솔혼테크, 한솔케미칼, 한솔테크닉스, 한솔개발 등의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한솔그룹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는 다양한 계열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며 10월 3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10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개천절. 그렇죠. 왜 휴일에 봤죠? 온라인 접수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정으로 봤을 때 넉넉한 시간이 아닌데 공채 지원 자격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대졸 신입사원 공채이기 때문에 이제 4년제 대학교의 기졸업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학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는데 전학년 평균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학점 이외에는 이제 공인의학 성적에서는 직무별로 평가가 진행되는 예정인데 전부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솔제지의 해외 영업 부분 같은 경우는 네. 토익 800점,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 6급 이상이 되셔야 지원 가능하고요. 네. 중국어 회화 과정자는 우대해 줍니다. 또 이런 지원 자격 요건 이외에 모집 직무별로 모집 전공이 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좀 해당 학과나 관련 학과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솔그룹 역시 각각의 조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입사 전형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솔 대졸산업 신입공채는 서류 전형을 거쳐 면접 전형으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스펙과 자기소개서 중심의 서류 전형을 진행해서 최종 합격자의 7배수를 선발하고요. 1차, 2차로 구분되는 면접 진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 전형의 경우는 각사별로 좀 상이하지만 1차는 기본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면접, 주로 이제 역량 면접이나 그룹 토론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네. 2차에서는 임원 면접이나 실무진 면접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 전형 일반적이긴 한데요. 네. 한솔은 인적성 검사는 실시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전체 프로세스로 보면 다른 그룹에서 항상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 다른 그룹과 달리 인적성 검사를 그룹 전체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사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개별적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한솔그룹에서 원하는 인재상 어떨까요? 한솔그룹은 크게 이제 고객과 창조, 그다음에 국제화와 조직 지향성이라는 네 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각각의 인재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목적성이나 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이런 인재상 이외에 이제 한솔그룹 전반에 대한 사전학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먼저 한솔그룹은 올해의 고객의 가치를 창출을 경영 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삼고 있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그룹 역량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가격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고객사의 수익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한솔그룹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네. 글로벌 시장 진출 아주 강하게 공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이제 조금 많은 고삐를 조일 계획인데요. 이제 기존의 특정 거래하는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선진 지역을 좀 공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채에서는 그 고객이라는 부분과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또한 이제 그룹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른 좀 살펴보아야 될 게 원래 한솔은 제지업 중심의 그룹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실제 이제 과거의 외환 위기 이후에는 10여 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솔 제지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걸로 보였지만 2010년 한솔그룹의 매출액을 분석한다면 비제지 업종 비중이 오히려 56%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솔 테크닉스 예전에는 한솔 LCD였는데 한솔 LCD 쪽이 급성장하면서 한솔 제지와 양대 주축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상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룹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숙지해야지만 지원 회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모태 사업이 축소되고 다른 사업 분야들이 눈에 띄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한솔그룹에 지원할 수 있는 구직자라면 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학문적인 항목과 경험을 동시에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제 메이저 그룹보다 통상적으로 경쟁률이 조금은 낮고요. 네.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역량을 좀 많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오히려 평가 비중이 좀 높다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은 뭐 그냥 무난해 보입니다. 네, 네, 그죠? 네. 자신을 진솔하게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실 있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요령 알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전체의 작성 방향을 이제 반드시 지원, 직무, 분야와 연관성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이나 경험을 지원 분야에 대한 연관성과 연결고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첫 번째 있는 자신을 진솔하게 소개하는 첫 번째 항목에서는 예시된 부분이 자기 자신의 성격, 취미, 가치관, 주변 환경을 모두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시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강점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논리나 다른 지원자가 가지지 않는 차별성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원 동기와 이 희망 직무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원 동기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너무 회사 쪽으로만 포커싱을 맞추는데요. 네. 회사보다는 오히려 희망 직무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준비 사항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이론적인 학습,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 그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에서는 나열식으로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나열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 항목 이외에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이라는 항목이 또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지원자가 리더십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상한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리더십보다는 본인이 팀장이 아니더라도 팔로우십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신선한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이제 결과나 상황 중심적으로 너무 생생하게 인사 담당자한테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는 자신이 취한 행동이나 노력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노력들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고 본인만의 좀 창의적이고 독특한 노력을 중심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많은 경험을 그동안 쌓으셨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애매한 리더십보다는 어느 정도 팔로우십을 어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좀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사례를 적으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수위 조절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패 사례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실패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실패 같지 않은 성공 사례를 적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 사례는 가장 첫 출발점이 실패 자체를 인정하는 게 저희가 되고요. 그 실패의 변명이나 합리화하는 내용들은 좀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본인 냉철하게 분석하고 인정을 하시고 그 원인을 극복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쉬운데요. 막상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를 다녀왔지만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도 어학연수만으로 네이티브 수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는 인정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네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학연수가 대부분이 지원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문제나 상황에서 그걸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논리가 차라리 더 나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기소개서 항목 아까 쭉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에 각 항목당 글자 수가 공백을 포함해서 800자 이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인가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현직 인사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글자 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화면상으로 그 서류 심사를 하다 보면 글자 수가 좀 부족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각 항목이 또 800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하다 보면 하나의 항목보다는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셔야지만 인사 담당자가 평가하기가 오히려 편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주시는 게 낫고요. 각각의 또 문단에서는 카피성 소제목, 그러니까 눈에 띌 수 있는 소제목과 함께 독특한 경험을 소재로 삼는 것이 인사 담당자가 오히려 더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KT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때 주전공과 복수전공 중 하나만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서울그룹의 경우는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전공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이제 채용 공고상에는 지원 분야에 해당 전공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 알려진 거는 복수 전공의 경우는 불이익이 없지만 부전공을 하실 경우는 일단은 감점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전공이 맞지 않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전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학습
그다음에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켜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기 PR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봐야 될 것, 면접이거든요. 면접.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한솔그룹은 그 어떤 그룹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특이한 면접 방법식이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피어 평가라는 지원자 상호 평가 제도를 면접에 도입해가지고요. 스펙보다는 스펙 위주의 인재 선발의 그 부정적인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기본적인 면접에서는 기본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1차 면접, 그다음에 기존의 면접 방식을 하는 2차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또한 이제 해외 영업 분야 지원자의 경우는 외국어 면접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1차, 2차 외국어 면접까지 진행을 쭉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역량을 검증하는 1차 면접, 그렇다면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1차 역량 면접에서는 다양한 전공 지식뿐만 아니고 지원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깊이 있게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지원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데 이론적인 답변을 먼저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신 후에 본인의 비유나 적용 방법을 추가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또한 이제 그룹 토론 평가에서는 스펙보다는 적극성과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경청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분위기를 주도한 역할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집단 토론에서 구직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발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무턱대고 발언만 많이 하려는 것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룹 면접할 때 너무 튀어도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조화도 네. 잘 이루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면접 시 답변을 하는 요령도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추상적인 논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낫고요. 구체적인 논거를 함께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논거는 가급적 본인이 경험한 사례, 경험, 행동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면접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필기 시험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답변이 정답이라는 것을 오히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포털이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으셔야 되지 정답을 찾으려는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본인만의 독특한 답변이나 논리를 먼저 세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계속해서 본인만의 그렇군요. 이렇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습하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이 정답을 향해서 쫓아가기 마련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감을 갖고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 와, 이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좀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솔그룹이 채용을 지금 진행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네. 어떤 부분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특별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면접에서는 한솔그룹 자체에서 이제 남다른 열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이 여러 개 반복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 뿐만 아니고 그룹 전체에 대한 사전 충실한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수치나 내용들은 오히려 질문에서 만약에 잘못 답변한다면 그 열정이 무시돼 버리기 때문에 네.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면접에서 가장 국내에서는 혼자 유일하게 하는 피어 평가라는 지원자 상호 간의 평가가 실시되니까 미리 지원자들한테도 먼저 다가서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모습을 찾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튀는 행동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튀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피어 평가 신선합니다. 그렇죠?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아주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솔그룹에 대한 공채 정보 완전 정복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직자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쪽집게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솔그룹 역시도 객관적인 스펙에서 벗어나서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피어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역량을 점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과 장점에 대해서 세밀히 정리하셔가지고 네. 자기소개서에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반영뿐만 아니고 이것을 기초로 본인이 앞으로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연결고리를
도리를 찾아주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됩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인성과 기본이라는 부분은 한솔그룹에서도 가장 지원자의 기본 역량으로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다양한 질문에서도 면접에 다양한 질문들이 면접에 굉장히 반복이 될 건데 여기서도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을 오히려 차별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경험들을 중심으로 본인의 장점이라든 것을 어필하는 논리성을 조금 높여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심을 다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인사 담당자, 면접관 모두한테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같이 지원하는 경쟁자에게도 진심을 다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지원자 상호평가 정도인 피어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혼자서 튀는 발언, 그 다음에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평가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심을 다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경쟁자에게 다가가는 것들이 우선 되어야 할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펙을 그냥 쭉 나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그 스펙으로 인해서 어떤 실무 능력을 이제 입증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시려는 거 좀 많이 와닿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솔그룹은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 진심을 다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피어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는 그 장소 출발할 때부터 준비를 하고 딱 가셔야지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다는 그렇죠. 마음을 갖고 가시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만큼 그룹 면접 좀 신경을 각별히 네.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치고 점검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 지금까지 10월 3일 마감을 예정하고 있는 한솔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네. 잔매거진 1부 순서 여기서 저희 마감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